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작품이 엄청 재밌는 작품이네요. 네, 일단 제목은 새해 첫날의 결심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단편인데 그대 눈동자의 건배라는 그 단편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단편집에 당연히 단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네, 중에 하나의 제목이 그대 눈동자의 건배인데 이걸 단편집 제목으로 삼았고 네,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새해 첫날의 결심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사랑하는 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양윤옥 선생님이 옮기셨고요. 현대문학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제목이 상당히 관심이 간단 말이죠. 그렇죠. 새해 첫날의 결심 사실 어찌 보면 참 평범한 그런 네.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히가시나 정상적인 게이고는 삶을 사는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해 첫날 결심을 하죠. 그게 네, 오래 못 가서 그렇지. 그렇죠. 오래 못 가죠. 또 김지은 아나운서는 새해 첫날 결심한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생애를 인상적인 통틀어서? 거요? 예. 생애를 통틀어서 예. 저는 사실은 새해 첫날에 항상 네. 그 올해는 뭐 좀 자격증이든 뭐 하나든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따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첫날의 아, 결심이 항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그래서 네. 예, 사흘은 네네. 가나요? 한 사흘 이게 그래서 네, 문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3일마다 새로 작심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금연 결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들은 뭐 새해 첫날 어떤 결심을 하셨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좀 인상적인 게 있으면 저희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아, 참,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실 말씀 있다면서요. 네. 저희 좋아요 먼저 한번 지금 지금 누르시면 되죠. 네. 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네. 또 선 댓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하여 그리고 선 좋아요, 선 댓글. 네, 네, 김지은 아나운서를 춤추게 합니다. 네. 네, 상당히 독특한 제목의 새해 첫날의 결심. 네.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할까요? 네, 일단은 그 다스유키라는 중장년 남성이 등장을 해요. 그냥 네. 평범한 남성인데 양심적인 편인데 그런데 사실 뭐 보통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예. 네네. 그래서 그냥 정말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이웃의 그런 네.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스 유키라는 이름이고요. 네. 굳이 그리고 설명을 드리려면 약간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네. 아니, 작품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네. 들으실 내용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좀 뭐 남성들이 몇 명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네. 그 다스유키의 아내로는 야스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스유키랑 다스유키하고 야스요랑 야스요하고 부부인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다스유키와 야스요 이 부부가 네, 피해자를 목격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마쿠라라는 형사 과장인데 네, 좀 세속적인 편이에요. 세속적인 편이고 네, 목소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쿠마쿠라. 예, 네. 아니 세속적인 그 표현을 굉장히 너무 멋지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구마쿠라보다 조금 더 이제 세속적인 네. 그 교육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그래요. 같아요. 근데 네네. 야비한 사람이 교육장이 됐군요. 네, 좀 야비하고 좀, 70대죠? 예, 그리고 좀 주책 맞습니다. 네. 아니, 내가 뭐가 이렇게 야비하다고 그러는가? 요 목소리가 이제 교육장이 네.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서장도 등장하고 네, 구지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구지는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 네. 신사의 책임자를 일본에서 구지라고 표현을 직함이라군요. 하더라고요. 네네, 직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들도 좀 세속적인 그런 네. 인물이에요. 네. 요 두 사람은 사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만 네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 새해 첫날의 결심.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줄거리 해설과 낭독 김지은 아나운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다스유키와 야스요 부부는 새해를 맞이해 이런저런 의식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내 야스요는 제사 모시는 신단을 청소하고요. 남편 다스유키는 붓글씨를 씁니다. 아내 야스요가 붓글씨를 보여달라고 하자 다스유키는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신단 치장을 끝낸 아내 야스요는 옆방에서 신사에 올릴 술병을 꺼내려는 참이었는데요.
식탁 위에는 이미 잔 두 개가 나란히 차려졌습니다. 겉에 도소주라고 적힌 종이 가방도 있었고요. 도소주는 다양한 한약재를 넣은 약주인데요. 정월 초하루에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시는 술입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새해 첫 붓글씨를 쓰고 도소주를 마시는 게 다스유키 집안의 관습인데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을 하고 부부만 남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관습입니다. 시간은 새벽 6시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부는 집 근처 신사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사람이 몰리는 유명한 신사에는 몇 년째 가지 않고 있습니다. 첫 참배를 올리는 데는 이 지역 수호신이면 충분하다고 여겼거든요. 중간쯤부터 신사까지는 거의 외줄기 길입니다. 길거리에 사람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신사에서 거행되는 제리에도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해가 갈수록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만치 앞으로 신사의 붉은 기둥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곳까지는 자갈길입니다. 그때 아내 야시오가 갑자기 놀란 소리를 냅니다. 어머머머, 저게 뭐야? 저기 저거. 여보, 저 세전암 앞에 말이야. 알려주는 곳으로 눈길을 던진 남편 다스유키도 금세 알아보았다. 땅바닥에 무언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좀 더 가까워지면서 그 정체가 드러났다. 사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리고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아니, 이 사람 술 취한 사람이요? 남편인 다스유키가 말했다. 다가가 보니까 쓰러진 사람은 남자였다. 게다가 기묘하게도 갈색 내복, 아래는 속바지 차림이다. 신발도 신지 않았다. 그때 문득 아내 야스요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이 사람 말이야. 쓰러져 있던 남자는 70대 후반 정도로 작은 몸집의 마른 편이다. 어이구, 이게 누구요? 이번에는 다스유키가 놀란 소리를 내며 입을 해 벌렸다. 그곳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이 지역의 군수였다. 우선은 인근 파출소에서 젊은 경관이 달려왔습니다. 이어 구급차가 와서 군수를 들것에 실어 태워갔고요. 다스유키와 야시오 부부는 경관과 구급대원에게 목격했던 내용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사에 새해 참배를 하러 가는 길에 세전함 앞에 쓰러진 군수님을 발견한 거라고 말이죠. 사실 부부가 아는 내용은 이게 다인데도 경관이나 구급대원은 군수님이 왜 속옷 차림이냐 라는 등의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윽고 밖에 소란스러운 것을 알았는지 구지가 나타났는데요. 구지는 신사의 재래와 관리를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뭔가 구지로서의 차림보다는 골프웨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차 몇 대가 등장했고 구경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경관들이 붉은 기둥 문 앞에 출입 금지 테이프를 치기 시작하자 구경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왜 참배도 못하게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구지는 참배하러 와봤자 세전도 안 내면서 말만 저런다고 구시렁댔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구마쿠라 형사는 다스유키 부부에게 다가가 최초 발견자냐고 물으면서 주소와 연락처 등을 물었습니다. 또 구마쿠라 형사 역시 발견 당시의 상황과 군수가 왜 속옷 차림이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글쎄요, 라고 답한 다스유키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형사들은 딱히 수사 비슷한 것도 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호출을 받고 별수 없이 나온 분위기였습니다. 송년회에서 마신 술이 덜 깼는지 얼굴이 불쾌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 마침 구마쿠라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그 쓰러졌던 군수의 의식은 돌아왔는데 군수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군수가 누군가에게 둔기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단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살인 미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형사들은 매우 난감해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스키장이나 온천 등을 예약해 놓았는데 수사가 이렇게 길어지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구마쿠라 형사는 다른 형사에게 서장님께 연락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신사 사무실로 이동한 다스유키와 야스요 부부는 다시금 발견자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진술을 해봤자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마쿠라 형사가 다스유키에게 물었다.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신사에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마주친 사람 없었어요? 분명 마주친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아니요. 아무하고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집에서 신사까지 오는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스유키가 이렇게 대답하자 다시 구마쿠라 형사가 물었다. 하지만 말이죠. 병원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아직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신사에서 도주할 때 이 두 분과 마주치지 않았다면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범인이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뭐 우리를 발견하고 어딘가에 숨어버린 거 아닐까요? 숨을 만한 장소가 거의 없잖아요. 이 보시다시피 살풍경한 동네라서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정말로 아무도 보거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 대답할 도리가 없죠. 진짜 만난 적 없다니까요. 다스유키가 대답했다. 그러자 구마쿠라 형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말했다. 뭐 그야 그렇겠죠. 이 군수도 그냥 못 보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군수님을 발견한 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다스유키가 이렇게 묻자 구마쿠라 형사는 당황한 기색으로 양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두 분이 못 보고 지나쳤다면 군수님은 목숨 부지도 못했겠죠. 그랬다가는 살인 사건이 되니까 일이 훨씬 더 시끄러졌겠죠. 그야 뭐 발견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이죠. 게다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까지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스유키는 한숨을 내쉬었다. 발견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안 좋았던 모양이라고 해석했다. 신고자가 자리를 떠버리면 경찰로서는 상황을 물어볼 도리가 없고 그러면 사건을 어떻게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다스유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바깥에서는 형사 한 명이 들어옵니다. 군수를 때린 흉기를 찾으러 현장에 갔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스유키는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구마쿠라 형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구마쿠라는 곧 서장님이 도착하니 더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스유키는 짜증이 납니다. 그때 신사의 최고 관리자 격인 구지가 들어와서 다스유키에게 차를 권하면서 달랩니다. 그리고 형사들에게는 새해에 마시는 술 한 잔씩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현장 검증이 일단락되는 대로 새해 첫 참배는 꼭 허용해달라며 사정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서장이 들어오는데요. 구지는 서장에게도 술을 권합니다. 서장은 단 한마디의 의문도 입에 담는 일 없이 술을 들이킵니다. 이후 서장은 형사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나서야 사건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구마쿠라 형사가 서장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서장은 최초 발견자인 다스유키 부부를 보며 꼭두새벽에 이런 산골 신사까지 나올 필요는 없지 않냐고 합니다. 다스유키는 해마다 하는 일이라서 라고 말을 하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왜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장은 성가시게 됐다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런 서장을 보며 구마쿠라 형사가 말을 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군수님이시니까요. 그러자 서장은 정초 사흘 동안 일정이 꽉 차 있다며 난감해했다. 당장 오늘 저녁에도 상점과 신년 모임에 가야 된다고 했다. 그러자 구마쿠라 형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 그 모임이요? 거기 저 초미니 스커트의 젊은 아가씨들이 도우미로 한 20명쯤 온다던데요. 서장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러한 구마쿠라의 말에 서장은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도우미가 10명 정도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다시 사건 얘기로 돌아가서 군수에 대해서 물었고 구마쿠라 형사가 브리핑을 했다. 지금 군수님이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하는데요. 지지자와 주점에 갔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답니다. 주점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새벽 1시쯤에 술을 마셨대요. 지지자와는 그 주점에서 헤어져서 군수님 혼자서 집에 갔답니다. 그 주점은 여기 신사에서 수백 미터 거리에 있어요. 거기서 나온 뒤에 군수님이 어디를 거쳐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참고로 술자리를 함께한 지지자는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러자 서장은 피곤하다는 듯이 뒷목을 두드리며 77세나 된 군수가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면 어떡하냐고 투덜댔다. 이에 구마쿠라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 네, 서장님. 병원에서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요. 이 군수님은 술을 그리 많이 마시지는 않았답니다. 기억을 잃은 건 아무래도 누군가한테 얻어맞은 영향 때문인 것 같대요. 구마쿠라 형사의 말을 들은 서장은 왜 군수가 속옷 차림이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구마쿠라 형사는 범인이 그 옷을 벗겨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하며 무엇 때문에 옷을 벗겨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때 구마쿠라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끄는 구마쿠라가 서장에게 보고했다. 저 서장님, 군수님의 옷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구두도 찾았다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점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공원에 있대요. 벤치 뒤에 누군가 숨겨둔 것처럼 있었다네요. 자, 이건 새로운 가능성이 부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범행 현장을 이 신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그 공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은 주점에서 나온 뒤에 그 공원에서 누군가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혼절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군수님이 기억을 잃은 것과도 얘기가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이 범인이 공원에서 옷을 벗긴 뒤에 군수님을 여기 신사 경내까지 옮겨왔다는 거죠. 아마도 범행 현장을 착각하게 하기 위한 교란 작전일 겁니다. 범인은 군수님이 살아서 의식을 되찾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겠죠. 구마쿠라의 말을 들은 서장은 흉기도 공원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겠다고 말을 합니다. 구마쿠라도 서장의 말에 동의를 했고요. 이어 구마쿠라가 전화 한 통을 받는데요. 어젯밤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공원 근처에서 남자 둘이 싸우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둘 중 하나는 몸집이 작았고 다른 한쪽은 키가 컸다고 하는데요. 구마쿠라는 키가 작은 쪽이 군수일 거라고 합니다. 이에 서장은 온 동네를 뒤져 수상한 키다리가 있으면 무조건 끌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구마쿠라는 이미 출동했다고 말을 하며 현경본부에 연락을 해야 할지 서장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서장은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것 같은데 현경본부에 연락하면 그쪽에서 공을 가로챌 수 있다며 상황을 더 보자고 합니다. 그러더니 저녁 때까지 사건이 해결되면 신년 모임에 갈 수 있다며 벌써부터 들떠 있습니다. 서장은 구마쿠라에게도 모임에 데려가 주겠다고 생색을 냅니다. 싱싱한 도우미 아가씨의 늘씬한 다리로 눈호강이라도 하라고 하면서요. 이에 구마쿠라는 빛나는 눈빛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잠시 후 이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다스유키가 입을 엽니다. 저기요. 현경 본부에 연락을 하지 않을 거면 우리 부부가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자 구마쿠라와 서장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다스유키와 야스요에게서 등을 돌리고 무언가 상의하기 시작했다. 쓸 데가 있어 라는 말이 들려왔다. 구마쿠라는 그 두 부부에게 말했다. 자, 죄송한데요. 여기서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죠. 두 분이 아니면 부탁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아, 그게 뭐냐면, 네, 그건 그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구마쿠라가 뭔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자 서장은 교활해 보이는 웃음을 지으며 다스유키 부부에게 걱정할 거 없다고 덧붙였다. 이때 다시 구마쿠라가 휴대전화에 귀를 댔다. 아, 나야. 그래. 응. 응? 뭐라고? 자백했다고? 그럼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 그리고 그자의 얼굴 사진 좀 보내줘. 그래. 잘 부탁해. 전화를 끄는 구마쿠라 형사가 서장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저 서장님, 옆 대합실 벤치에 수상한 인물이 쓰러져 자고 있었답니다. 불심 검문을 해봤더니 45살의 회사원이었대요. 어제 회사 동료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든 것 같다고 합니다. 동료와 헤어진 뒤로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키가 185cm에 마른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라고 지시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실토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소장은 185cm라면 키다리네 라며 그자로 범인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저장이 지시를 하는 사이 구마쿠라 형사의 휴대폰 메시지로 그 남자의 사진이 들어왔다. 구마쿠라는 그 사진을 다스유키 부부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저 다스유키 씨, 이 남자 본 적 있죠? 예? 못 봤다고요? 찬찬히 좀 봐주세요. 뭐 이를테면 오늘 새벽에 이쪽으로 오는 도중에 봤다 뭐라거나 하는 일은 없었나요? 구마쿠라 형사의 말에 다스유키는 당혹스러웠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아무것도 못 봤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왔던 사람도 보질 못했어요. 네, 알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이란 게 원래 좀 애매한 거거든요. 혹시 아무도 못 봤다고 무심코 딱 믿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남자를 얼핏 보았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스유키는 아내 아수요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혀 기억에 없다고 거듭 대답했다. 구마쿠라 형사와 다스유키 부부의 말을 듣던 서장은 답답하다는 듯 끼어듭니다. 그러더니 방금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잡았으니 자백을 끌어내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스유키 부부가 사진 속의 남자인 듯한 사람을 신사 근처에서 봤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뒷일은 경찰 쪽에서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하면서요. 다스유키와 그의 아내 아수요는 이제 감이 잡힙니다. 즉 그들은 경찰에서 연행한 남자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얼핏 들려온 쓸 데가 있어 라는 숙덕거림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다스유키는 M1 사람을 함정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러자 서장은 어차피 그자가 범인이다. 군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그리 큰 죄가 되지 않는다. 라며 계속 협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스유키 부부는 진범이 따로 있으면 어떡하냐. 군수님의 목숨을 노린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야말로 중대 사건이다. 라면서 거짓말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장은 한숨을 쉬었고 다스유키는 볼 일이 있으니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서장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교육장 가족에게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인데요. 교육장은 우리나라의 교육감에 해당이 됩니다. 서장이 받은 전화 내용에 따르면 교육장이 어젯밤 늦게 지인과 한잔하겠다며 집을 나갔는데 여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장은 여기 일도 복잡해 죽겠는데 사람 귀찮게 한다면서 그놈의 키다리 영감쟁이라고 짜증스럽게 내뱉듯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 서장은 자신의 말에 흠칫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마쿠라와 얼굴을 마주봅니다. 서장은 교육장도 그 나이 치고는 키가 큰 편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 구마쿠라가 덧붙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교육장님은 호리호리하죠. 군수님과도 물론 면식이 있고 말이죠. 서장은 군수가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혼절한 날 밤에 교육장이 행방불명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면서 전력을 다해 교육장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다슬기는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서 있지만 더 이상 엮이지 말자는 생각에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아내 야수요가 뒤따라오지 않는 것이다. 야수요는 구마쿠라와 서장이 있는 쪽으로 한 걸음 나서더니 교육장이 범인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마쿠라 형사는 그건 아직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야수요가 다시 물었다. 혹시 그 교육장이 범인이라면 흉기는 어디에 감췄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목격되는 일 없이 어떻게 신사에서 도주를 했을까요? 흉기에 대해서는 현재 범행 현장으로 보이는 공원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도주하는 모습을 두 분이 목격하지 못한 건 뭔가 우연히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구마쿠라 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소장은 왜 그러냐면서 야스요에게 불쾌한 기색으로 물었다. 제 생각에는요, 범행 현장은 이 신사예요. 공원이 아니에요. 그러자 서장은 그러면 왜 군수의 옷이 공원에 숨겨졌냐며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군수님이 옷을 벗은 건 아마 공원일 거예요. 하지만 공원은 범행 현장이 아니에요. 군수님은 이 신사에 온 다음에 누군가에게 맞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건요, 발바닥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양말바닥이 시커멓게 더러웠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군수님을 떠매고 왔다면 발바닥은 깨끗했겠죠. 군수님은 공원에서 이곳까지 자기 발로 걸어온 거예요. 게다가 구두도 신지 않은 채로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범인에게 협박을 당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발바닥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야수요가 말하자 서장과 구마쿠라가 입을 딱 다물었다. 반론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윽고 구마쿠라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신사 주변에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범인이 아직 갖고 있을 거예요. 좀 더 말하자면 범인이 이 신사에서 도주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목격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직 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곳에 있다고요. 이 신사의 말이에요. 전부 살펴봤다고들 하는데 신사 경내 수색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 사무실로 이동했잖아요. 하지만 이 사무실 안쪽은 아직 어떤 형사님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저기 사무실 안쪽 말이에요. 야스요의 말에 남편 다스유키도 멈칫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안쪽으로 통하는 문을 돌아봤는데요. 그쪽에는 신사의 최고 책임자인 구지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던 교육장이 숨어 있었던 곳은 바로 그 사무실 안쪽의 창고였습니다. 그를 숨겨준 구지가 계속 수사 상황 등을 교육장에게 전해준 모양입니다. 사무실 한가운데로 나와 앉은 교육장은
심기가 잔뜩 뒤틀린 듯 자신은 군수를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고였다고 덧붙입니다. 교육장은 이른의 나이치고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편이었습니다. 구마쿠라 형사가 교육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육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섣달 금음날 밤에 집을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실 생각이었어요? 교육장은 말하기 싫다며 팔짱을 꼈다. 그러자 구지가 더 감추면 일이 더 커진다면서 솔직히 얘기할 것을 권했다. 교육장은 입가를 삐뚤음하게 틀고 마지못해서 이로와 식당에 갈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로와 식당은 상점가 끝에 있는 식당이다. 왜 그 시간에 그런 식당에 갔느냐는 서장의 질문에 구지가 교육장님이 요즘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대신 대답했다. 이번에는 구마쿠라 형사가 물었다. 에? 이로와 식당 아주머니요? 지금 예순이 다 된 분 아닌가요? 그러자 교육장이 아직 58살이야. 나보다 기껏 12살 아래라고. 띠동갑이야, 띠동갑. 교육장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듯한 말투로 불쑥 대답했다. 그러자 구마쿠라가 다시 물었다. 아, 네. 근데 군수님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저 혹시 군수님도 그 아주머니를 마음에 두고 있었나요? 그러자 교육장은 흥 하고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다. 망령도 유분수지. 그 군수 영감쟁이. 나이가 77살이야. 이제 어지간히 시들어 빠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럼 그 식당에서 두 분이 우연히 마주치신 겁니까? 그 앞에서 만났어. 이 섣달 금음날에는 새벽 1시에 식당 문을 닫는다고 하길래 그 시간에 맞춰서 가봤더니만 그 군수 영감쟁이도 반대편에서 걸어오더라고. 교육장, 당신 뭐냐? 식당 문 닫은 뒤에 찾아오는 건 무슨 속셈이냐? 하고 따지길래 아니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무슨 꿍꿍이로 찾아온 거냐? 하고 대거리를 했지. 그러다가 이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결판을 내기로 했어. 그래서 복남으로 겨루자고 얘기가 된 거야. 이 복남은 니시노미야 신사의 유명한 연례 행사야. 1월 10일에 신사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사내들이 본전을 목표로 달리기를 하는 거라고. 1등으로 도착한 자에게는 이 복복자, 사내 남자, 이런 복남이라는 칭호가 수여되는 거야. 그걸 그 군수 영감쟁이가 먼저 제안했어. 신사 본전의 종을 먼저 울린 쪽이 이기는 것으로 말이야. 그래서 진 쪽은 그 여자에게서 손을 떼기로 했지. 이봐, 나도 사내 대장부야. 그런 제안을 피할 수야 없지. 그래서 공원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했어. 아, 근데 이게 뭐야? 그 군수 영감탱이 옷을 벗어붙이고 구두까지 벗더라고. 이 옷을 벗고 구두까지 벗는 게 그게 더 달리기가 쉽다고 생각한 모양이지. 하지만 난 그냥 입은 채로 달리기로 했어. 77살이나 처먹은 영감한테 진리는 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말이야, 막상 달리고 보니까 그 영감 예상보다 아주 빠르더라고. 구지의 말에 의하면 군수는 건강을 위해 매일 달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군수와 교육장의 시합은 거의 군수의 승리로 기울고 있었는데요. 교육장이 졌다고 포기하던 순간 세전함 위에 종이 떨어져서 군수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종을 고정한 쇠고리가 풀린 것 같다는데요. 군수는 그대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참에 신사의 책임자인 구지가 뛰어나왔던 거고요. 구지는 자기가 그 자리는 수습할 거라고 하며 교육장에게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다스유키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은 사무실로 들어가 숨었고 틈을 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들켰지만요.
그때 사무실 안쪽을 수습하던 형사가 부서진 쇠고리와 굵은 밧줄이 달린 거대한 종을 발견했다며 들고 나옵니다. 구지는 교육장과 군수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거짓말을 했다며 변명을 합니다. 다스유키는 저 구지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맥이 빠졌습니다. 사실 구지가 감추려고 했던 건 교육장과 군수의 불상사가 아니라 신사 본전의 종이 떨어진 사고였을 겁니다. 군수의 신상에 변고라도 생긴다면 신사 관리 소홀이라는 것으로 구지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니까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런 사정을 뻔히 알기에 아무 말 없이 저마다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때 구마쿠라가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막 보고를 받았는데요. 군수님의 기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기억나지 않았다는 건 연기였던 모양이에요. 교육장님이 전부 다 실토했다는 말을 듣고 그만 포기하신 거겠죠. 교육장님의 진술은 거의 다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군수님은 식당 아주머니를 점 찍은 것이 자신이 먼저고 교육장님이 나중에야 끼어들어서 가로채려고 했다고 주장했다는군요. 구마쿠라 형사의 말에 교육장이 눈을 치뜨며 반박했다. 뭐라고? 그 망할 놈의 영감탱이? 애초에 그 식당을 알려준 게 바로 나였는데 뭔 소리야? 그거야 어느 쪽인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 서장님 어떻게 할까요? 군수님은 피해 신고서를 낼 생각이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 영감탱이 마누라가 떡 버티고 있잖아. 이런 일을 공공연히 밝힐 수는 없겠지. 자신도 처자식을 거느린 교육장이 이렇게 말했다. 서장은 구지와 교육장의 얼굴을 바라본 뒤 한숨을 토해내며 아무 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수사원 전원 철수를 지시했다. 구마쿠라는 힘차게 대답했다. 네, 서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신년 모임에는 갈 수 있겠네요. 서장은 다스유키 부부를 향해 이렇게 되면 군수를 발견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다 없어야 하는데 라면서 애원하듯이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다스유키 부부에게로 쏟아졌다. 다스유키는 온몸의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뭐.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스유키와 야스요 부부가 집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다스유키는 방 안에 들어서자 방석에 주저앉습니다. 식탁 위에는 도소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첫 참배를 하고 와서 아내와 둘이 마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소주는 평소에 마시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술에 넣은 것은 도소가루가 아니라 청산가리였거든요. 다스유키의 공장에 보관해뒀던 것입니다. 사실 다스유키가 운영하던 공장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몇 달치나 밀렸고요. 불어날 대로 불어난 빚을 갚을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저당 잡혀 거처할 곳도 없어집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는 있나 봅니다. 결국 부부는 상의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둘이 죽으면 생명보험금이 자식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패 끼친 사람들에게 최대한 사죄해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미리 써두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새해 첫날에 의식을 치르자고 아내 야수요와 결정을 한 겁니다. 첫 참배에서는 자신들의 성불과 뒤에 남겨질 이들의 행복을 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야수요가 남편 다스유키에게
말을 합니다. 저 있잖아요, 여보. 나중에 보여준다고 했던 첫 붓글씨,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둘은 붓글씨를 보기 위해 옆방으로 이동했다. 붓글씨는 성의라고 쓰여 있었다. 정성스러운 뜻, 즉 성의를 다한다는 의미다. 글씨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아내 야수요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죽지 맙시다. 다스유키는 아내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를 싹둑 끊어낸 것처럼 후련한 기색이 있었다. 어깨 힘이 스르르 빠지고 모든 것을 달관한 눈빛이었다. 야수요가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들도 떵떵거리고 위세 부리면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런 바보들이 군수를 하고 교육장을 하고 경찰서장을 하고. 맞아. 구지도 하고 말이야. 남편 다스유키가 덧붙이며 말하자 야수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수요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왜 우리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죽어야 돼? 이거 정말 이상하잖아. 말도 안 돼, 여보.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도 앞으로 그놈들 못지않게 대충대충 속 편하게 뻔뻔스럽게 살아보자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내의 힘찬 목소리였다. 다스유키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쓴 글씨를 새삼 들여다보고 단숨에 반으로 쫙 찢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응, 그려. 나도 동감이여.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단편 새해 첫날의 결심이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그 뒤에 부부의 얘기에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를 사회파 작가라고 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이 그 등장인물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하실 때, 네. 아니, 뭐, 양심적이다, 뭐, 세속적이다, 이런 걸 뭐 하려고 말씀을 하시나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다스유키하고 야스요, 이 부부만 빼놓고 네. 전부 다 이상한 자들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 부부처럼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네. 사람들인데 참 그 주위에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네.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부부가 평범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제일 바르게 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네. 생명보험금이 자식들에게 들어가면 그 돈으로 폐 끼친 사람들에게 최대한 사죄해 달라. 이런 네. 유서를 써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조금 자신들의 책임을 네. 다하려고 했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 일본의 새해에 어떤 그 의식을 치르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도소주라는 네. 약주, 네네. 이게 한 해 건강을 기원하며 마시는 술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예.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려면 한약재를 넣지 않아도 술을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건 그런데 또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술을 들어서라도. 예. 한잔하면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새해 첫 붓글씨를 쓰고 도소주를 마시는 게 요 다스이케 집안의 관습이라서 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칠순이 넘은 네. 어르신이 옷을 네. 벗은 채로 누워 있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구지가 나타나잖아요. 네. 구지가 이제 그 직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궁전궁자에다가 그 일 돌볼 사자 쓰더라고요. 네. 궁사인데 구지라고 발음하는 건데, 네. 구지로서의 차림보다 골프웨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이 땅에 선량한 그 골프 그 매니아들을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이제 그 딱 구지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그 표현이 네. 그 사람들이 참배하러 와서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돈도 안 낼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고 맞아요. 이런 그런 얘기도 네. 있었고. 예. 그리고 그런 부분. 서장이 지금 그 사건 현장에 왔는데 술을 막 권하잖아요.
네네. 구지가 네. 그 서장에게도 술을 네. 권했죠. 예. 굳이 술을 권하죠. 그 네. 서장은 단 한마디의 의문도 입에 담는 일 없이 술을 들이키고, 그냥 당연하다는 식 예. 들이키고요. 네. 그리고 그 발견자, 발견한 사람, 목격자들한테, 아니, 꼭두 새벽에 뭐 이런 산골 신사까지 왔느냐고 막 투덜대고 말이죠. 아유 네. 예. 뭐 성가시게 됐다. 근데 왜 성가시게 됐느냐? 이 사람 어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신년 예. 모임, 화려한 신년 신년물, 모임에 가야 되니까. 아유, 그러게 표현이, 싱싱한 도우미 아가씨의 늘씬한, 뭐 이런, 무료 뭐 도우미가 20명 나온다.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10명만 나온다고. 네. 그런 정신 빠진, 이게 경찰서장이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 참. 그리고 또 웃긴 거. 네. 그 키다리는 다 찾아내라고. 그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모양이죠. 예. 수상한 그러게요. 키다리가 있으면 무조건 끌고 오라고 그랬는데, 네. 그 한 남자가 발견되잖아요. 45살짜리. 네. 185라니까, 아, 키다리네. 그놈이 범이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백을 받아내야 된다. 아 참 무섭죠. 네. 예. 그리고 그 구마쿠라 형사가 다스유키한테 막,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원래 애매한 것이다. 예. 이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네. 예. 정말 지저분한 오라가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예. 그런 거짓 증언을 해 달라는 거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주머니 누구죠? 아주머니 부인 아 야스요. 야수요. 네네. 야스가 오히려 그냥 시골 아주머니이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더 날카로운 추리력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이분이 뭐 거의 해결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결사였죠 뭐. 네. 네. 그리고 교육장하고 군수는 그래, 뭡니까 그 저 식당 아주머니 60이라니까 막 승질내잖아요. 네. 58살이야 막 58 이러잖아. 그 그게 그게 중요했나 봐요. 2살 더 어린 게. 네. 예. 그러니까 또 뭐 그 영감탱이 마누라가 버티고 있으니까 공공연히 밝힐 수 없잖아 뭐 그래 놓고서 자신도 자신도 처자식을 거느린 교육장이 말했다. 이게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유머죠. 네. 아유 참 그래요. 그 두 할아버지 굉장히 사실은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죠. 그쵸. 교육감과 군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치안과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근데 참 그런 막판까지 서장은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음.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려면 군수를 발견한 사람도 신고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다스유키가 예, 그렇게 할게요. 우린 아무것도 못 봤슈.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이게 제목이 새해 첫날의 결심이잖아요. 네. 사실은 다스유키와 야스요 이 부부가 새해 첫날 결심을 한 거는 동반 자살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새해 첫날의 결심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었냐? 네. 우리도 앞으로 그놈들 못지않게 대충 속 편하게 뻔뻔스럽게 살아보자 네. 하는 얘기였잖아요. 참 정말 아유 씁쓸하죠. 그러니까요. 블랙 코미디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것 자체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음.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회를 좀 비판하고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부부를 제외한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네. 네 그런 사람들일지.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일관성 있죠. 더 네. 씁쓸한 건, 아이, 이거 소설 속에나 그렇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어딨어?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참 씁쓸하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게 네. 제법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네. 하여간 오해하지 마세요. 일본 아 얘기니까. 네네. 그리고 뭐 일부의 얘기니까요. 네 뭐. 네. 극소수의 이야기라고 우리 믿고 살아야죠. 그렇죠.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정말 대단한 작가라는 걸, 이거 좀 짧은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뭐라 그럴까, 상징적으로 담아놨다고 할까요? 막 네. 그 웃음 코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그 사회 비판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어서 아주 네. 재밌게 잘 감상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 문학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라는 제목의 단편집에 들어있는 거고요. 단편이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다른 단편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제목은 새해 첫날의 결심이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새해 첫날의 결심 뭐가 있었는지 좀 함께 네.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지키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그런 거는 괜히 상처될 수 있으니까 묻지 네. 않겠습니다. 네, 네. 자발적으로 써주시는 것만 저희가 볼 거고요. 네. 그리고 김지은 아나운서가 요즘 인기가 아주 폭발이잖아요. 아유, 또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고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댓글을 주시면 답글을 빨리빨리 정성을 다해서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댓글. 이게 이제 소통의 공간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네. 공지 좀 봐주세요. 우리 채널 이 그 영상 좀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또 자주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